사람이 꿈이 없다는 거 참 그거 불행한 거예요.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꿈이 있어야 돼요. 그쵸? 혹시라도 지금 없으면 생각해서 이제 만드세요. 꿈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3년 뒤에 딱 이 일 그만두는 겁니다. 3년 뒤에 이 일 딱 그만두고 1년 동안 세길주 가는 겁니다. 딱 1년 동안만. 1년 동안만 일 그만두고. 예. 애기 데리고. 애기가 이제 3년 뒤면은 7살 되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데리고 1년 동안 세길주 가는 게 그게 제 현재 꿈입니다. 예. 근데 다들, 야, 7살짜리 애를 데리고 간다는 건 좀 무리다라는 이야기 하던데, 예. 아직 한 번도 개인적으로 1박 2일도 혼자 가본 적 없습니다, 애 데리고. 예. 한번 이제 연습을 하긴 해봐야 되는데, 예. 예? 같이요? 일해야죠. 애기 엄마는 일해야죠. 예. 한 사람은 일해야죠, 한 사람은. 예? 아니, 1년 동안 세길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 일해서 경비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비즈니 표시 같아요, 보니까. 예. 자, 판례 14번 보겠습니다. 판례 14번. 판례 14번 같은 경우는 고난 넘은 표현대리 문제에서 여러분, 고난 범위를 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소한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대리권을 뭐라는데요? 기본 대리권이다라고 합니다. 기본 대리권. 최소한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 법률 관계를 통해서 최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유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대리권이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만 있는 것이고 실제 범위를 넘어서 했다. 이건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가는 거예요. 이걸 권한 넘은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할사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란 지문이 떴어요. 또는 복대린 지문이 떴습니다. 그럼 사자의 권한을 가지고 복대린의 권한을 가지고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 대리권은 125조 표현 대리, 129조 표현대리를 말하는 겁니다. 125조가 성립하는 사안이고 129조가 성립하는 사안인데 만약 권한 범위를 넘었다라고 한다면 넘었으니까 이거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 문제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판례 14번 볼게요. 판례 14번에서요.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행했을 때 키워드가 뭔데요? 넘었다고요. 넘었으니까 126조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29조 문제였는데 권한 범위를 넘었으니까 권한 넘은 표현대리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키워드만 딱 잡으세요. 뭔데요? 권한을 넘었다고요. 넘었으니까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가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판례 15번 같은 경우엔 여러분 판결 요지는 보지 마세요. 판결 요지는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대리행위거든요. 대리행위. 여기에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어요. 여기에 상대방이 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게 대리 행위로 인정이 됐을 때 표현 대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한 이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본인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대리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대리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대리 행위로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대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만약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여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판결 노지는 보지 말아보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어떤 대리권 줬어요? 저당권 설정 대리권 줬어요. 근데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의리아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말찰체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대리의사가 없다는 거죠.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요. 시험 지문에 본인 나왔고요. 대리인 나왔잖아요. 이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다음에 처분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말들 나오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건데요? 대리 의사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판례 16번도 마찬가지거든요. 판례 16번에서 밑줄 친 내용 볼까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이걸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고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대리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줄 내려와서 단지 본인 성명을 모용해서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 이 지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대리의사가 없다.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문제 쭉 보시면서 키워드만 잡으세요.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사술. 사술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기망, 사기 같은 말입니다. 사술을 썼다 그 말은 사기, 기망.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본인 성명, 모용. 본인인 것처럼 기망. 끝난 거죠.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5가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판례 17번 있죠.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판례 17번 바로 아래쪽에 사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복대리 나와 있죠.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암기를 해버리세요. 앞에 보세요.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자의 고난이나 복대리인의 고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은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들이 성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딱 보다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복대리인 잡아내야 되겠죠.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4번 풀어보세요. 복대리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암기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아래쪽에 판례 18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적용범위 관련해 가지고 125조 표현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대리권 수요가 뭔데요? 수권행위. 따라서 반드시 수권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임의대리에서만 성립하고요.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18번에서요. 마찬가지 그 아래 나와 있는 판결 요지는 보지 마세요. 그 아래 나와 있는 판결 요지 아예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곧바로 문제 한번 볼까요? 35번 풀어보세요. 몇 조예요? 126조니까 여기입니다. 126조니까 법정 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적용된다. 5가 되겠네요. 36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정답들인데요. 예, 이게 살짝 변형되거든요. 키워드는 126조. 법정 대리 경우에 적용이 없다. OX,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125조에서만 구별하는 거예요. 126조, 129조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 19번 있잖아요. 이건 안결사항입니다. 앞에 한번 봐보세요.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권한 넘어서 대리행위 행해집니다. 대리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데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판단할 때 판단 시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언제 기준이냐면 대리 행위 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줄 친 내용의 키워드는 정당한 이유 전부 이거는 대리 행위가 행해진 때 기준입니다.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 대리 행위시 기준입니다.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대리 행위 당시 기준 따라서 이후 사정 고려할 것이 아니다. OX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판례 20번하고 21번 묶어버리세요. 판례 20번하고 21번은 같은 겁니다. 동일 취지라고 쓰세요. 동일 취지. 판례 20번 옆에다가 21번하고 함께. 그런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기본 대리권하고 실제로 행위가 된 이 대리행위 상의에 동종 유사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 의하게 되면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별개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대물변제라고 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했습니다. 이때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례 20번 볼까요?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행위, 즉 공법상의 대리권입니다. 근데 권한을 넘어서 대물변제라고 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했습니다. 표현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판례거든요.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더 이상 뭐 볼 필요 없죠. 동종 내지 유사한 것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판례 21번. 판례 21번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4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동종이 아닐지라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있죠.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판례 22번. 표현대리 같은 경우는 뭘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요.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외관을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직접 상대방. 그래서 거기에 승계인 X. 옆에 승계인 X라고 써두세요. 직접 상대방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상대방만 외관을 믿은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4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키워드가 뭔데요? 직접 상대방. 예,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판례 23번입니다. 판례 23번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복대리.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복대리 딱 나왔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X.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본서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다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버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점수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지문 볼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딱딱 잡고 요령만 키우면 의외로 점수가 정말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해보게 되면 참 저 친구는 별로 몰라요 물어보면, 근데 점수는 잘 나와 나보다. 참 이상해.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건, 객관시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령만 있으면, 또 감이 있어야 돼. 감. 이거 있으면은 점수는 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물어봤는데 저것도 몰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시라고. 시험 점수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무효와 취소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에서 먼저 이제 허가구역 내 판례가 상당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부분들도 조금 좀 추가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일단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가 나오면 이 그림을 딱 그려두는 겁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그런데 허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앞에 유동적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무효의 일종입니다. 효과 자체가 없으니까 권리와 의무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아직은 없어요. 을도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들 언제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가 없다 그 말은 갑 을에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을 갑에게 권리가 없다. 따라서 갑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허가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일단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판례 1번입니다. 자, 판례 1번에서요. 그 가로 1번 있죠? 가로 1번 밑줄 쳐져 있는데 다 볼 필요 없고 맨 아래쪽 밑줄 보세요. 허가 받기 전의 상태. 키워드는 허가 받기 전의 상태. 허가 받기 전이면 뭔데요? 유동적 무효죠. 무효. 따라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자, 보세요. 채무불이행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최소한 채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으면, 즉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의과실로 이행 안 하니까 채무불이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애초부터 채무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아래 2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뭔데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해제할 수 없다. 5가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아래 가로 2번 봐보세요. 밑줄 친 내용입니다. 두 부대 좀 봐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 있을 때, 키워드는 뭔데요? 불허가 처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안 하겠다.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그 말은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이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아닙니다.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줄 친 내용 보세요.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을지라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풀어볼까요? 4번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귀책 사유가 있는 자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가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입니다. 판례 2번 같은 경우는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협력 의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봐보세요. 여기서 채무 불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알고 가세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채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그 계약의 주된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주된 채무. 따라서 그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채무다 또는 종된 채무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채무 불행할 때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은 소유권 넘겨주는 거하고 돈 주는 것,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주된 의무라고요. 근데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뭐에 불과하다? 부수적 의무죠. 따라서 채무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2번에서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협력 의무가 있죠.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가 있어 없어요?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단지 뭘 못한다고요? 해제를 못한다. 그래서 그 아래 가로 2번에 밑줄 친 내용에 보니까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네, 협력 의무 불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판례 3번 볼까요? 판례 3번. 판례 3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미 계약금이 넘어갔을 경우에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우리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그런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무효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유동적이거든요. 유동적. 따라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이 계약 뭐로 바뀌죠? 확정적 유효. 이 계약금은 정당한 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이 아닌 거죠. 만약에 불허가 났습니다. 확정적 무효. 이때는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유동적 상태에서는 이 계약금이 정당한 이득이 될지 부당이득 될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언제 청구할 수가 있다?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청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풀어보세요. 육 번 지문의 키워드가 뭔데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즉 유동적 무효다 그 말이죠. 그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문제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불허가 처분. 또
그렇죠.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 말은 이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확정적 무효. 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판례 4번이네요. 판례 4번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요. 자, 이 토지가 이제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일괄해서 매매를 했고요. 매매대금 다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백에 뭘 주장했냐면 이 토지는 나중에 허가 나면 등기 넘겨주고 일단 건물만이라도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했어요. 이거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례에 의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은 한꺼번에 등기하는 게 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나면 그때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였습니다. 허가받기 전에는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8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뭔데요? 허가 있기 전에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 OX, X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판례 5번입니다. 판례 5번은 판례 6번하고 비교입니다. 그래서 판례 5번 옆에 6번과 비교라고 해두세요. 6번과 비교. 자, 이제 이게 이해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허가를 요하잖아요. 왜 허가를 요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투기를 방지할 목적이죠.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만나서 매매를 했어요.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대요. 허가구역 내 토지. 이 사람이 이제 매수한 사람이고요. 매수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서 이 사람이 이제 제3자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지금 합의를 보냐면 을이 가지고 있던 이 매수인지위 있잖아요. 매수인지위를 병에게 이전시키기로 매수인지위를 이전시키는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매수인지위를 이전시킨다. 그러면 이 병이 과연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내가 이제 매수인 지위를 취득했으니까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과연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매수인 지위 자체가 병에게 이전됐다라고 한다면 직접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직접 청구를 못하게 될 겁니다. 현재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이 매수인 지위가 병에게 이전이 되려면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수인 지위가 제3자 병에게 이전되려면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인 지위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매수인 지위가 제3자 병에게 넘어가려면 뭘 요한다? 허가를 요한다. 왜냐하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인 지위를 또 넘긴다. 뭔가 투기 목적이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매수인 지위가 이전된다. 이게 판례고요. 그게 판례 5번이거든요. 판례 5번 밑줄 친 내용 볼까요? 유동적 무효 상태, 매매계약상 매수인지위 매도인, 매수인,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그와 같은 매수인 지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밑줄 친 내용. 그와 같은 합의는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주의해야 됩니다. 허가가 있을 때 매수인 지위가 넘어간다고요. 따라서 허가가 없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만약 매수인지위가 병에게 이전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직접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지위가 이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매수인지위가 이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라고요? 9번입니다. 9번. 9번 풀어보세요. 지문 쭉 보시면 키워드 딱 잡아내세요. 뭐가 보이세요? 허가가 없다고요. 허가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지위가 이전 안 됐죠. 따라서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6번. 여러분, 판례 6번은요, 앞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은 뭐냐면 매수인지위를 이전시키는 거라고요. 이때는 보통 투기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허가를 요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수인지위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던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시킨다고요. 매도인 지위를 넘기는 것은 이건 투기 목적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건지 매도인 지위를 넘기는 건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지위를 넘길 때는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기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매도인 지위를 넘길 때는 투기 목적이 숨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워낙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판례들이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7번. 판례 7번은 옆에 8번과 비교라고 쓰세요. 판례 7번 옆에 8번과 비교. 이것도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토지가 있고요. 둘이 만나 매매를 했는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래요. 허가구역 내 토지. 그러면 이 매수인 사람 있잖아요. 이 매수인 있잖아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도인 갑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협력 청구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야,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줘.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은 다음에 등기,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토지를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을 같은 경우는 단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 팔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갑이 이 부동산을 팔 것을 대비해서 못 팔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뭐 이 계약 별 의미가 없다. 네가 팔아도 그냥 난 너에게 채무이행 책임 물어가겠다. 별 의미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토지가 정말 꼭 필요한 땅이다.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땅이에요. 그러면은 단지 매매계약만 체결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이 사람 끝나는 거니까 팔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놔야 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과연 이게 될 거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보통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가등기 할 상황이 안 되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매매계약이 뭐니까? 매매계약이 뭐니까? 허가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효 아니면 무효. 무효니까 이 을은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권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보존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가등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을이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법정에서 다툼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똑같은 사안인데요. 자, 이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할 수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여러분이 좀 비교해야 되거든요. 자, 이 매수한 사람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협력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과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허용되려면 보존 대상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을은갑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존의 대상의 권리가 있다고요.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줘야 될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유도능력,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아예 없어요. 따라서 보존 대상이 없다고요. 따라서 이게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건지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있기 때문에 보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건 아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보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판례 7번에서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번 문제 키워드가 뭔데요? 그렇죠.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판례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판례 8번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 9번입니다. 판례 9번 옆에는 10번하고 함께라고 쓰세요. 판례 9번 옆에 10번과 함께라고 쓰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한번 봐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을이 갑에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넘겼어요. 그럼 이때 이 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히 계약한 것 같아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 2배 상환하고 계약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뭐라 하죠? 계약금에 대한 해제, 해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공부했던 그 해약금에 관한 내용이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허가를 받았어요.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요.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 을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관계를 끝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속아버립니다. 아, 허가를 받았으면 안 되겠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단지 유동적 무효가 뭐로 바뀔 뿐이에요? 확정적 유효로 바뀔 뿐입니다.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판례가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았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판례 10번에서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지문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의 착수, 해제할 수가 없다. OX, X가 되겠죠. 허가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닌 거죠. 그럼 뭐가 이행의 착수인데요? 중도금을 지급해야 이행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판례 11번 있죠? 판례 1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판례 11번 같은 경우에는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강박당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사기당했으면, 강박당했으면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뭐로 바뀔까요?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자, 이 사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어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는 언제 있는 건데요? 유동적 무효일 때만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협력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그 지문의 키워드가 뭔데요? 사기, 강박당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OX,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세요.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OX, O가 되겠습니다. 허위 표시니까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협력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협력 의무를 면할 수가 있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협력 의무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요. 판례 12번 있죠? 판례 12번 같은 경우는 그 밑줄 친 내용에서요.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유효잖아요. 근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소급표가 있다는 것.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13번. 판례 13번은요. 그 판례 13번 바로 아래쪽의 내용을 보세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지정해제.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 OX, X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 허가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이미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죠. 그래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키워드 딱 하나만 잡아보세요.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지정 해제. 지정 해제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거기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유효, OX, X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판례 14번이네요. 판례 14번에서요. 가로 2번 밑줄 봐보세요. 가로 2번 밑줄. 토지거래 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키워드가 뭔데요?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약에 앞에 보세요. 각거리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매매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지조건이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각거리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지조건이 성취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키워드가 뭘까요? 불성취 확정되었다.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조건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효력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15번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15번을 한번 쭉 봐보세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앞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 심화가동 때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 그러면 무효면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 자체가 없습니다. 효과 자체가 없다 그 말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채무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채무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효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침해한다 이 말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침해를 하죠. 효과가 없으니까 침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를 침해를 했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허허. 뭐예요 도대체?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예? 성립되지 않았다고요. 이걸 뭐라죠? 불성립. 성립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무효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성립, 이거는 성립도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쭉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과 침해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가능하다.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네, 오전 강의 좀 마무리하고요. 식사하시고요. 오후 강의는 3시, 3시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